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학년도 수능 특강 기하 1단원 포물선의 레벨 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영이 아닌 상수 A1, A2에 대하여 포물선 P1하고 P2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초점이 모두 F3,0이다 라고 했어요. 우선은 여기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P1하고 P2가 초점이 모두 3,0이다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y제곱은 ax-8, 즉 a의 x-a분의 8이라고 하는 이런 포물선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포물선의 초점은요 4분의 1 a, 4분의 a 더하기 a분의 8 0이겠죠?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앞에 a가 있으면은 원래 초점은 4분의 1 a로 나오는 게 맞아요. x좌표가. 그런데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죠? 얼마만큼? a분의 8만큼. 따라서 그 평행 이동을 반영해줘서 a분의 8로 한 거예요. 그럼 현재 4분의 a 더하기 a분의 8은 3이다 라고 하는 식이 성립을 해야만 하겠죠? 왜? 여기서 초점이 3,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현재 여기에서는 이것의 두 근이 A1, A2인 이런 식이 현재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따라서 양변에 4A를 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32는 12A라고 나오고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2는 0 인수분해하면은 A 빼기 4, A 빼기 8 은 0이라서 A는 4 또는 A는 8이 될 거고 이에 따라 A1이 4, A2가 8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에 맞게 포물선을 다시 써보면 P1은 Y제곱은 4, X-2이고 P2는 Y제곱은 8, X-1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가지고서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면은 1,0을 꼭지점으로 해서 색깔을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P2 포물선이 있을 거고 2,0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P1 포물선이 있을 거예요. 둘 다 초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3,0이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y는 k라고 하는 양수에 대해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랑 b로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f가 이렇게 3,0이라고 있고 a, b가 있는 상태일 텐데 이제 다음 두 번째 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포물선 P1, P2가 y는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fa 더하기 fb가 10인 것을 어떻게 써먹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a랑 fb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a라는 점의 좌표를 뭘로 잡을 거냐? 알파, k, b라는 점의 좌표를 베타, k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현재 AF의 길이는 우리가 준선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준선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빨간색 포물선의 준선은 x는 1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y는 k가 여기 있는 준선과 만나는 이 점을 저희는 h1이라고 할 거고요. 다음 파란색 그래프의 준선은 여기 마이너스 1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와 만나는 점은 h2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립하는 식이 뭐가 돼요? a, h1은 a, f랑 같다는 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AF의 길이라고 구할 수 있는 값은 AF의 길이라고 구할 수 있는 값은 현재 A의 길이 A부터 여기 있는 X축까지 여기 있는 알파의 값에서 A의 X좌표인 알파의 값에서 준선 X좌표인 1을 빼주는 것이 AF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AH1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BF의 길이는 누구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BH2의 길이와 같을 수밖에 없죠. BF의 길이와 BH2의 길이와 같게 되는데 이거는 뭐와 같게 돼요? 그러면은 베타에다가 준선의 길이 준선부터 x축까지 y축까지의 거리인 1 더해준 베타 더하기 1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현재 AF 더하기 BF의 길이가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현재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할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베타 값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 K라는 값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알파 콤마 K랑 베타 콤마 K를 각각의 포물선에다 대입해 보면은 K제곱은 4 알파 마이너스 2 또 K제곱은 8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값은 4분의 K제곱 더하기 베타 값은 8분의 K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8분의 3 K제곱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얼마다? 12다라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2라고 아까 구해놨었으니까. 그래서 K제곱의 값이 24라고 나오면서 이에 따라 K 값이 얼마로 나와요? 2루트 6으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우리 K 값이 2루트 6으로 나온 거는 일단은 구했으니까 현재 우리가 뭐를 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 문제에서 이 삼각형 ABF의 뭐를 구했다? 높이를 구했다라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구해주면은 밑변만 구해주면, 즉 AB 길이만 구해주면은 ABF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밑변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 그럼 밑변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밑변 같은 경우 현재 AB가 일단 알파 베타라는 좌표가 K가 나왔기 때문에 K 값을 대입해 보면은 24는 4 알파 마이너스 2, 24는 8 베타 마이너스 1이라서 알파 값은 8, 베타 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할 수 있는 A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4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삼각형 AB, F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6, 즉 4루트 6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두 양수 AB에 대해서 준선이 Y축인 포물선 Y 빼기 B의 제곱은 8 X 마이너스 A의 초점을 F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림 바로 그려볼게요. 여기는 요 말 때문에 그림 바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바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좌표평을 그릴 수 있을 거고, 준선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Y축 그 자체예요. 준선이 현재 이런 Y축 그 자체인 준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꼭지점이 A, B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이 2A, B여야 하겠죠? 근데 초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F가 본래 여기 있는 Y제곱은 8X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었다면은 본래 초점 F는 2,0이었겠죠. 근데 A,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2A, B인 동시에 뭐이기도 해요? F가 A 더하기 2, B이기도 하죠. 따라서
a는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를 다시 작성해 보자면은 2,b를 꼭지점으로 하고 4,b를 초점으로 하는 이런 포물선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포물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직선 OF가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F를 지나가는 요 선이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을 뭐 A, 여기 있는 요 점을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AB 길이가 이번에 10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 AB를 이제 구하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A의 X좌표를요, 우선은 알파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B의 X좌표는 베타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베타라고 두면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직선, 보라색 직선이 4,b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y는 4분의 b x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y 좌표가 4분의 b 알파, 4분의 b 베타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써서 보면은 현재 여기는 얘가 누구 위의 점이에요? 여기는 포물선 위의 점이죠. 그래서 이 점을 어디에 대입할 거예요? 포물선에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b 알파 마이너스 b의 제곱은 8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분의 b 베타 마이너스 b의 제곱은 8 베타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그럼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사실이 뭡니까? 4분의 b x 빼기 b의 제곱은 8 x-2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현재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다음에 얘기를 또 해보면은 전개시켜 볼게요. 16분의 b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x 더하기 b제곱은 8x 빼기 16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 우리가 16을 곱해줘 가지고 식을 정리해서 이제 나머지 식을 쓰면 되는 건데 식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구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인지 구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요.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식에 의하면 이 b라는 값에서 여기 있는 요 길이 있죠. 여기는 누구랑 같아야 정상이죠? 얘랑 같아야 정상이죠? 다시 얘랑 같아야 정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또 누구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은 이 길이랑 같아야 되죠?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만큼의 길이고 베타만큼 길이니까 또 알파 베타만큼의 길이니까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두근의 합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밑에 있는 요 식에서 두근의 합을 구해주려고 양변에 16 곱해서 식을 다시 만들어주면은 여기 b제곱이네요.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b제곱 더하기 16 x 더하기 16에 b제곱 빼기 더하기 16은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좌변으로 몰아서 계산해보면 그러면 두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b제곱분의 8 b제곱 더하기 16이 되는데 이게 얼마다? 10이 되죠. 그러면은 8 b제곱 더하기 128이 얼마가 돼요? 10 b제곱이 되죠. 이 b제곱은 그래서 얼마? 128 b제곱은 얼마? 64 따라서 b는 얼마다? 8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a가 2고 b가 8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다? 15번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그림과 같이 a가 b보다 크고 b는 0보다 큰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포물선 y제곱은 ax와 포물선 y제곱은 bx가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죠. x좌표가 음수인 x축 위의 점 a를 지나고 길게 양수인 직선이 포물선 y제곱은 ax와 접하는 점을 b, a를 지나고 길게 음수인 직선이 포물선 y제곱은 bx와 접하는 점을 c, bc가 x축과 만나는 점을 d 라고 했어요. 그때 포물선 y제곱은 ax의 초점 f라고 할 때 abcf에 대해서 다음 조건 가나를 만족시킨다 했고 9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여기 요거가 b, 요거가 c인 거를 먼저 해결을 해줄게요. 이걸 먼저 해결해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을 만들어낼 건데, 우선은 b라는 점을요, 제가 x1, y1이라고 일단 둘게요. c라는 점도 일단 x2, y2라고 일단 둘게요. 그리고 접선을 만들어 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요 접선을 L1, 밑에 있는 접선을 L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직선 AB에 해당하는 L1이라는 직선은 y1, y는 2분의 a의 x 더하기 x1이 되고 L2는 y2, y는 2분의 b의 x 더하기 x2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y 값이 0인 이 L1, L2는 y는 0 위의 점 A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에서. 그죠? 여기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있는 y 값에 0을 집어넣으면은 같은 x 값을 가져야 되죠. 누가? 이 뒤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라는 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x1, 0이라고 둘 수 있는 것과 동시에 x1은 사실 x2와 같은 값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x1과 x2가 서로 같은 값, 그러니까 bc가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또 그리고 BD의 길이가 3, 여기는 CD의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B라는 점을 x1, 3k, C라는 점을 x1, -k 라고 두기가 상당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3k, 여기도 k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을 더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초점 F도 여기서 이제 구해줄 건데 초점 F는 뭐라고 했어요? 포물선 y제곱은 ax의 초점이라고 했죠. 따라서 F라고 하는 점은 4분의 1 a,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포물선의 정의 때문에 이 포물선에도 당연히 준선이 있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준선에서 우리는 이 길이랑 같아야 되고 준선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4분의 1 a였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b, f의 길이가 뭐라는 거? 4분의 1 x1 더하기 4분의 1 a 더하기 x1이다 라고 길이를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bf의 길이를요. 그런데 마침 이 길이는 뭐랑 같게 돼요? f의 점의 좌표가 4분의 1 a고 a1의 점의 좌표가 x1이었기 때문에 f랑 같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식이 일단 주어진 상태에서 또 하나의 식 df의 길이가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식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 때문에 df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3k가 되죠. 이러면 우리 요 길이가 루트 3k라는 것 때문에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요 각도가 3분의 파이, 즉 6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각도가 여기 잠깐 좀 확대를 할게요. 여기 있는 요 각도가
3분의 파이, 그러니까 60도로 나오고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둘이 각각 6분의 파이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각 A, B, C가 3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각 A, B, C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얘가 루트 3K이고 여기는 이 길 있죠. 여기는 이 길이가 4분의 1 A 더하기 X1이라는 건 알았는데 4분의 1 A 더하기 X1인 얘가 또 마찬가지로 1대 루트 3대 2라는 것 때문에 2 루트 3 K가 된다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AD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3K에다 2 루트 3K 더하니까 3 루트 3K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알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요 길이가 K고 요 길이가 3 루트 3K였기 때문에 AC의 길이가 얼마다? 2 루트 7K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8 루트 7이라는 상당히 좀 뜬금없는 식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이 식을 사인 법칙으로 쓰기가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8 루트 7이니까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2 루트 7K 값으로 계산해 보면은 루트 3분의 4 루트 7K죠? 이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6 루트 7이 된다. 그래서 루트 7끼리 약분하고 4끼리 약분해서 4 나오고 양분의 루트 3 곱해주면은 K 값은 얼마다? 3분의 4 루트 3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죠. K가 3분의 4 루트 3이다 라는 거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다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은 K가 3분의 4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A 값을 일단은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까 전에 4분의 1 A 더하기 X1,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2 루트 3K 라고 했었죠. 근데 2 루트 3K는 뭡니까? 2 루트 3K는 여기다가 2 루트 3K를 2 루트 3K에다가 K에다가 3분의 4 루트 3을 대입해주면은 8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4 X1이 30이라는 거, 일단 요걸 구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걸 구할 수 있냐면요, 아까 여기 있는 요 점 B라는 점이 X1, 3K가 누구 위의 점이었죠? 아까도 봤다시피 이 B라는 점은 Y제곱은 AX 위의 점이었죠. 그래서 X1, 3K를 어디에? Y제곱은 AX에 대입하면은 9K제곱은 AX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K제곱이 K가 얼마라고 했죠? 3분의 4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거다? 48이 나올 거다. AX1이 48이다라는 요거. 요 두 가지 식이 현재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X1을 뭘로 바꿔주면은 A분의 48로 바꿔준다면 여기 있는 이 식은 A 더하기 A분의 4 곱하기 48하니까 192죠? 가 3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양변에 A 곱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192는 32A여서 A제곱 마이너스 32A 더하기 192는 0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 있는 이 192를 이제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192라는 숫자는 2에 6제곱 곱하기 3이죠? 그러면은 적절히 분배해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A 빼기 8, A 빼기 24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A는 8 또는 A는 24인데, 여기서 A가 8이라고 한다면 A가 8인 것 때문에 X1의 값은 A가 8일 때는 6으로 나오고 A가 24일 때는 X1의 값이 2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A가 8이고 X1이 6인 것부터 먼저 가볼게요. X1이 6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써야 될 식은 C라는 점이 일단 6, 마이너스 K를 X1, 마이너스 K를 지나니까 C라는 점이
6,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 점을 어디다 이제 또 대입할 거예요? 여기 있는 y제곱은 bx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이 점을 y제곱은 bx에다 대입하면은 6b는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온다? 3분의 16 나온다. 그래서 b값은 9분의 8이라고 나와줄 거예요. 여기 b값이 9분의 8이라고 나오는 거는 일단 알겠는데 a가 24일 때랑 x1이 2일 때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때가 뭐 특별히 안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다만 뭐 이거는 아마 무조건적으로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림의 그림의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이 그림에 보면은 x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점의 x 좌표이기도 하단 말이죠. 따라서 x1은 반드시 여기 있는 4분의 1 a보다 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a가 24고 x1이 2라고 나와버리면요 4분의 1 a가요 x1보다 크다라는 인식이 얘는 탈락되기 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쪽도 원래 구해보면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 구할 필요 없이 이쪽의 모순을 그림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b는 9분의 8로 나오고 a는 8로 나왔으니까 아까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었던 9 a 더하기 b는 9에다가 8 더하기 9분의 8을 하니까 72 더하기 8 해서 80이 정답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24학년도 수능 특강 기하 1단원 포물선 레벨 3 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